오늘날 기술 분야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터를 꼽으라면 단연 반도체일 겁니다. 네, 그렇죠. 특히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완전히 포위된 화웨이의 상황은 그야말로 폭풍의 눈이죠. 최첨단 장비, 기술 접근, 이게 다 막힌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버티고 또 반격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칩 하나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화웨이라는 성이 포위된 상태에서 어떻게 비밀 통로를 타는지, 또 내부에서 식량과 무기를 어떻게 직접 만들어내는지, 그 치밀하고 거대한 작전의 전모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포위된 성이라는 비유가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화웨이의 움직임은요,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이건 외부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자신들만의 기술 생태계, 거의 하나의 기술 문명을 새로 건설하려는 거대한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그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을 한번 하나하나 맞춰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작전의 첫 번째 단계,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L사의 EUV, 극자외선 노광장작구 필수적이잖아요. 네, 필수적이죠. 이걸로 아주 미세한 회로를 한 번에 딱 찍어내는데 미국 제재로 중국은 이 장비를 아예 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건 성을 지을 최신식 크레인을 뺏긴 셈인데 여기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건가요? 여기서 아주 기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SAQP, 자기정렬 사중 패터닝이라는 기술인데요. SAQP요? 네, 쉽게 말해서 최신식 레이저 프린터, 즉 EUV가 없으니까 구형 도트 프린터, DUV 장비로 같은 자리에 4번을 정교하게 찍어서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4번을 겹쳐서 그린다니요? 네, 4번입니다. 아니 말은 쉬운데 종이에 연필로 똑같은 선을 4번 겹쳐 그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를 그렇게 겹쳐 그린다는 게 그 과정에서 오차 하나만 생겨도 칩 전체가 그냥 불량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정말 대량 생산이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들리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모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실제로 공정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당연히 생산 비용은 급증하고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비율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이랑 경쟁한다면 이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지금 화웨이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아, 비효율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든 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인 셈입니다. 화웨이가 특허를 낸 브루트 포스 시스템, 말 그대로 무식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스템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방식의 성격을 딱 보여주죠. 이름부터 정말 처절함이 느껴지네요. 그럼 이건 그냥 이론상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이게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 정말요? 네, 신카이라이라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가 바로 이 SAQP 기술로 EUV 장미 없이 5나노급 칩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특허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경로가 열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렇군요. 물론 테크인사이츠 같은 분석기관들은 여전히 이 기술이 EUV의 부재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완벽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찾아낸 가장 영리하고 필사적인 우회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비효율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든 길을 찾아냈다는 거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비효율이라는 문제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네, 그렇게 비싸고 어렵게 칩을 만들려면 결국 그 칩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재료와 부품값을 스스로 통제해야만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SAQP라는 비효율적인 제조 방식을 선택한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공급망 전체를 손에 넣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화웨이의 진짜 무서운 전략, 허블 투자가 등장합니다. 허블 투자요? 네, 2019년 제재 이후 화웨이는 허블 투자라는 100% 자회사를 통해서 무려 60개가 넘는 중국 내 반도체 관련 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와우, 60개요? 단순히 돈을 버는 재무적 투자는 아니겠군요. 전혀 아니죠.
이건 마치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 자신들의 반도체 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각들을 하나하나 사들이거나 키우는 과정입니다. 공급망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가장 정교한 부분까지 직접 꿰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 단순히 국산화가 아니라 화웨이 중심의 맞춤형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 맞춤형 생태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나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좀 소름 돋는 사례를 들어보죠. 네. 우선 패키징 소재가 있습니다. 완성된 칩을 외부 충격에서 보호하고 외부와 연결하는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병목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화웨이가 지분을 가진 화천곽이라는 회사가 최근 중국 내 경쟁사를 16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이 시장을 거의 장악해버렸습니다. 3천억 원이요? 네, 칩을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칩을 안전하게 포장하는 기술까지 완벽하게 내재화하겠다는 의도죠. 칩을 만드는 것부터 포장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을 다 책임지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는 특수 반도체 분야입니다. 화웨이의 주력 사업 중 하나가 AI 서버나 통신 장비 인프라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통신용 화합물 반도체 기업 버티라이트가 최근 장수성에 5억 5천만 위안, 약 1천억 원 규모의 신규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이건 뭐 자신들의 심장과 같은 핵심 사업에 혈액을 공급할 혈관을 직접 만드는 것과 같아요. 아, 어떤 외부 상황에서도 핵심 부품 공급이 끊길 걱정을 없애버리는 거죠. 정말 촘촘하게 그물망을 짜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이것보다 더 기초적인, 정말 기반이 되는 소재나 부품에 대한 투자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회로를 그릴 때 필름 역할을 하는 감광액, 즉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상하이 신양, 그리고 반도체 공장의 필수적인 밸브와 가스파이프를 공급하는 에어로테크 같은 기업들의 생산시설 확장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공장 배관까지요.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반도체 칩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는데요. 거의 기술 문명을 새로 만들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물리적인 부품과 소재, 공장까지 하나의 거대한 요새처럼 구축하고 있는데 사실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바로 이 모든 복잡한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EDA입니다. 전자 설계 자동화 툴 말이죠. 맞습니다. 이 시장은 미국의 시놉시스, 케이던스, 독일 지멘스 같은 소수의 서구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데 설계도 없이는 아무리 좋은 재료와 인력이 있어도 성을 지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EDA 자립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장과 재료가 있어도 칩 설계를 시작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돌파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혹시 아까 제조공정에서 언급했던 싱카라이라는 회사 기억나시나요? 아, 네. DUV 장비로 5나노 칩을 만들겠다고 나선? 네, 바로 그 회사요. 그 회사의 자회사인 치윈팡이 최근 완전한 독자 지적재산권, IP를 가진 국산 EDA 제품 2종을 공개했습니다. 아, 그 회사가 EDA까지요?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렇죠. 보통 제조 기술과 설계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전문성인데 한 회사가 이걸 다 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단순히 외국 제품을 대체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표준 제품보다 성능은 30% 더 뛰어나고 하드웨어 개발 기간은 40%나 단축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40%나요? 네. 물론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는 마케팅적인 수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 주장이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핵심은 제재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쓸만한 국산 EDA가 등장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아, 이건 설계 단계에서 목줄을 잡힐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제조 기술의 우회로 그 SAQP를 연구하는 신카이라이가 설계 소프트웨어 EDA까지 직접 개발한다는 점인데요. 이게 시너지를 노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외부 기술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일까요? 둘 다라고 봅니다. 둘 다요. 네. 이건 칩 설계부터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최적화하려는 거대한 야망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신들이 개발한 까다로운 제조 공정, 그 SAQP에 가장 잘 맞는 설계 툴, EDA를 스스로 만들어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외부 기술에 대한 불신과 절박함이 오히려 기술적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실제로 신카이라이가 최근 박람회에서 자신들의 부스에 다양한 반도체 장비 모델들을 전시했는데요. 그 장비들의 이름이 푸토산, 창바이산, 아리산, 우이산, 전부 중국의 유명한 산 이름이었어요. 산 이름이요. 네, 자신들이 구축하고 있는 이 기술 생태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거대한지를 과시하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DUV 장비로 EUV 공정을 흉내내는 SAQP라는 필사적인 제조 기술 우회로가 있고요. 네, 허블 투사를 통해 공장 배관부터 포장재까지 공급망 전체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설계 두뇌에 해당하는 EDA 소프트웨어까지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어요.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 정말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전략과 기업의 생존 본능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완전한 기술 독립을 향한 거대한 여정입니다. 한두 개의 기술적 돌파구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조각들이 맞춰지면 외부 세계와는 별개의 물리법칙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평행우주 같은 독자적인 반도체 생태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평행우주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효율이나 비용보다는 생존과 자립 그 자체가 최우선 목표인 완전히 다른 세계군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어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체 공급망을 완성하려는 전략적 전환이죠. 단기적인 손실이나 엄청난 비효율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누구에게도 기술적 주권을 위협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화웨이와 관련 기업들의 다양한 움직임은 바로 그 거대한 변화가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